인제의대 일산백병원에서 족부족관절 파트 정형외과를 담당하고 있는 최준영이라고 합니다. 발목이 아프다 이랬을 때 어떻게 검사하고 진단하는지 궁금해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이 오시게 되면 어느 부위가 아픈지 압통을 체크하게 되고 또 외상이 있었을 경우에는 부종이나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이제 확인하게 되고요. 좀 만성적인 불안정성이 있는 환자분들은 저희가 일부러 이제 힘을 주면서 이렇게 발목을 벌려보거나 아니면 돌려보면서 스트레스 검사를 할 수는 있는데 대부분 급성 손상에서는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외에 이제 영상의학적 검사로는 기본적으로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요. 그리고 인대 손상이나 아니면 연골 손상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초음파를 하기도 하고 최종적으로는 MRI 같은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발목을 삐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럴 땐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또 병원에 가기 전에 집에서 응급처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발목의 급성 손상이라고 하면은 병원에 오시게 되면은 한 3에서 6주 정도 깁스나 아니면 보조기 같은 고정 치료를 일단 필요로 하게 되고 대부분 3개월 되는 시점에서 발목의 급성 손상이었다고 하면 80% 환자에서는 자가 치유가 되는 게 일반적이고 나머지 한 20% 환자에서 선택적으로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병원에 오시는 게 가장 좋긴 한데 바로 다쳤을 때 집에서 할 수 있는 응급치료요법으로는 저희가 라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스팅, 아이싱, 컴프레션, 엘리베이션 이렇게 해서 이제 4가지를 뜻하는데요. 레스팅은 말 그대로 이제 조금 안정시키고 쉬어주는 거를 말하고 아이싱은 얼음찜질 같은 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종이 심해지기 때문에 얼음찜질을 해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얼음찜질의 경우에는 다치고 나서 한 5일 정도까지 효과가 있고 5일이 지난 이후에는 오히려 다친 부위 쪽으로 가는 혈액순환을 혈관 수축을 일으키게 돼서 혈액순환을 오히려 차단하는 효과를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한 5일이 지나고 나서는 일반적으로는 얼음찜질을 하는 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외에 이제 집에 있는 붕대 같은 거를 발목에 감아서 압박, 컴프레션을 해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엘리베이션, 거상을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리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심장보다 높은 위치로 다친 부위를 올리는 게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리는 가만히 서 있는 자세에서는 당연히 어렵고요. 앉아 있는 자세에서도 심장 위로 다리를 올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쉬운 방법은 누워서 다리를 올리는 건데 하루 종일 사실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의자에 이제 앉아 있는 정도라고 하더라도 다리 밑에 다른 의자를 하나 갖다 놓고 조금 무릎을 펴는 정도로 해서 올리는 거 정도만 해도 사실 안 하는 것보다는 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라이스라고 하고 4가지를 기억하시면 쉽게 집에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한번 삐었던 발목을 계속 삐게 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가요? 고정 치료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20% 정도는 만성 손상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0%를 이제 넘어가는데 가장 큰 요인을 작용하는 게 초반에 고정이 잘 됐나 안 됐나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발목을 다쳤다고 하면은 집에서 지켜볼 게 아니고 그래서 병원에 오셔서 기부스나 아니면 보조기 같은 거를 해서 어느 정도 고정 치료가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만성 손상으로 가는 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발목이 만성 손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평소에 일반적으로는 발목에 관절염이 잘 생기진 않지만 이렇게 만성 불안정성이 있는 환자들에 있어서는 발목에 관절염으로 이행하는 유병률이 높아진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발목이 골절됐을 때 가장 흔하게 다칠 수 있는 부위가 어딘지. 복숭아뼈 골절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바깥쪽에 복숭아뼈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도 복숭아뼈가 하나 있고 또 밖에서 만져지진 않지만 뒤쪽에도 복숭아뼈가 하나 있습니다. 근육에 숨겨져 있는 부위고요. 그래서 발목에는 총 3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3과 골절이 당연히 다 부러지게 되면 굉장히 큰 손상이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발목의 바깥쪽 뼈 복숭아뼈 골절이 훨씬 안쪽보다는 좀 흔하고 수술은 골절된 부위를 이제 절개하고 그다음에 그 골절 부위를 마친 이후에 금속으로 이렇게 삽입을 해서 고정을 하게 되는데요. 금속 삽입 이후에 한 6주 정도는 기부스를 해야 되고 이 기간 동안에는 목발 착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은 스포츠 활동이 가능하고 골절이 유합되는 데는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수술하고 한 1년 정도 지나게 되면은 금속물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부분 일반적인 치료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발목 질환으로 가장 자주 찾는 연령대가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봤을 때는 피크가 2피크가 있는 것 같아요. 10대 후반에서 20대 한 중반 정도까지 그리고 특히 군인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때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다쳐서 오거나 운동해서 오시거나 해서 오는 발목 인대 손상이나 아니면은 인대 손상에서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연골 손상 이런 걸로 이제 많이 오시는 것 같고요. 그러다가 한 50대 중반에서 60대가 되시면 이제 그때는 그동안에 중첩됐던 손상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발목 관절염으로 이제 이행하게 되고 그래서 그때 돼서 한 60대 이후에 많이 오시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투피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발목 손상을 처음 겪었을 때 네.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좀 포인트를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급성 손상이라고 해서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않는 게 만성으로 넘어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 급성 손상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조금 지나게 되면 좀 덜 아파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방심하고 있다가 사실 이게 완전히 다 낫지 않은 상황에서 두 번째 이제 손상을 만약에 입는다고 하면 그 경우에는 굉장히 결정적인거든요. 그게 그래서 만성 손상으로 넘어가게 되는 굉장히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다쳤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병원에 한 번이라도 오셔서 적절히 필요한 보조기나 아니면은 기부스를 하거나 어떤 일정 시간 동안에 좀 그런 과정을 거치시면 이게 한결 더 이런 위험도에 대한 좀 안심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은 손상이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간과하지 마시고 그래도 전문가를 만나보시는 게 좋지 않나. 향후를 위해서는 특히나 젊은 사람이라고 하면 더 그 방법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